네, 지난주 서울 가산동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서 소동이 일어난 지 딱 일주일 만인 어제 상도동에서도 유치원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비슷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 다른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사고 원인과 대책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두 사고를 두고 좀 원인이 네, 같은 판박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일단 판박이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전부 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한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가산동에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큰 어떤 동공이 생기는데 그것이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같이 주저앉은 거고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면 흙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게 흙막음 공사를 하거든요. 예, 그것을 토류벽이라 그러는데 그 토류벽의 일부가 붕괴가 되면서 그러니까 토류벽이 받치고 있던 흙들이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건물의 기초 부분까지 흙이 무너지니까 건물이 기우뚱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흙마기가 붕괴된 원인을 두고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최근에 네. 이제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폭우 때문이다. 아니다, 부실 공사 때문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저는 부실 설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거기에 토류벽, 그러니까 흙막이 벽이 H빔을 설치를 하고 가운데에 판을 대는 이렇게 토류판을 대는 형태로 토류벽을 그러니까 흙막이 벽을 만들었고 또 그 인근에는 그 부근에는 앵커 네일링이라 그러니까 소일 네일링이라고 그러니까 앵커를 쉽게 해서 흙 속에 박아서 지시를 하는 그런 어떤 공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우가 그러니까 비 오면은 지하수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수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흙이 가지고 있는 압력에다가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을 더하게 되면은 견디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하수에 대한 평가가 소홀히 했다. 다시 해서 폭우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설계를 할 때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장의 도면을 보니까 흙막이 벽에서 곡선부, 즉 C자 형태의 곡선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곡선부에서 토합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부 인근에서 토류벽이 일부 유실되면서 흙막이 좀 유실되면서 건물이 일부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상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건물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사실 피해가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요. 네. 이렇게 부실 공사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실 공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쉽게 허가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 두 경우에는 구청에서 담당 구청에서 굴착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사를 할 때,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그 굴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기구가 있는데 아마도 부실하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착심의위원회는 규제 쪽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뭐 사업주 측에서는 통과 의뢰로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를 해야 되고 이미 만들어진 규제는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지켜야만이 이런 어떤 황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도 유치원 건물을 두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철거하라는 입장이고 동작구청에서는 이제 좀 보수가 가능한 건물은 재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재사용 여부 또는 철거 여부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을 꾸려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그것이 평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전체를 다 철거해라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많은 부분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상도 유치원 같은 경우 지난 3월부터 붕괴 위험성이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사전에 좀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굴착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붕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면은 그럼 부실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때 개선이 안 됐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착 심의를 할 때 설계 도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설계 도면을 살펴보면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그것이 안전에 적절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문가들 눈에는 쉽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난 3월에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면은 글쎄요, 그때 고쳐주셔야겠죠. 예. 지금 이렇게 비슷한 붕괴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한 몇 년 전에 송파 잠실지구에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위험성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굴착심의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18년 1월부터는 지하 구조물, 터파기 또는 터널과 같은 지하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지하 안정성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귀찮은 통과 의뢰로 여긴다면은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하 안정성 영향 평가라든지 굴착 심의와 같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근 카톨릭 관동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